지난번에 말씀드린 라이프톡TV가 다행히 복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이들 찾아오셔서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많이 설정해 주세요. 콘서트에서 임영웅 씨가 늘 하는 소리 질러를 하고 싶은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6일 SBS 예능 프로그램인 미운 우리 새끼 녹화에 참석했다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IMBC 연예에서 단독 취재 결과가 방송이 됐는데요. 그동안 못다한 다채로운 이야기와 근황 토크를 선보였다는 소식입니다. 여기가 MC 신동엽 씨랑 서장훈 씨랑 어머니 패널들과 함께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녹화가 진행됐다는 후문인데요. 우선 임영웅 씨가 여기 나오는 어머니 패널들과 합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원체 반듯하고 겸손한 모습이니까 임영웅 씨가 어떤 이야기를 풀어놨을지가 진짜 궁금한데 커밍순이 그냥 콘서트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임영웅 씨는 이 많은 팬들의 예상, 뇌피셜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진짜 놀라운 실력의 소유자입니다. 진짜 큰 게 온 것도 맞고요. 임영웅 씨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것처럼 진짜 커밍순이었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다채로운 이야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근황 토크도 선보였다고 하는데 게다가 이제 싱글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머님들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말을 참 잘하잖아요. 조근조근하게 할 말 다 하면서 장꾸미도 대박인 연예인인데 어떤 이야기를 선보였을지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런 임영웅 씨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미운 오리 새끼는 오는 10월 중에 오후 9시 5분에 방송이 된다고 하는데요. 언제 방송이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 어떤 얘기가 풀어나질지 진짜 관심이 갑니다. 김종국 씨도 여기에 출연을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김준호 씨도 그 장모님에게 인사 가기 위해서 임영웅 씨처럼 해볼까? 이런 얘기가 방송이 됐었는데 실제로 임영웅 씨가 나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풀어놓을지 굉장히 관심이 됩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의 미운 오리 새끼 녹화 소식이 전해지니까 SBS 미운 오리 새끼 측에서도 입장을 밝혔네요. 임영웅 씨가 출연하는 것 맞고 현재 촬영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녹화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방송은 오는 10월 중에 공개가 될 거고 꽤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임영웅 씨의 출연분이 한 회에 그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임영웅 씨가 분명히 방송 출연한다고 했고 혼자 하는 예능이 아니라 여러 명과 하는 예능을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신동엽 씨, 서장훈 씨 그리고 임영웅 씨 어떠한 합을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게 됐네요. 가수 임영웅 씨의 전국 투어 콘서트 일정이 나오면서 언론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KBS 프로그램에서도 이슈연예에서도요. 임영웅 씨의 전국 투어 일정 공개된 소식을 다루기도 했는데요. 아침 정보 프로그램에 이제 단골 손님이 되어버린 가수 임영웅 씨입니다. 이슈연예 KBS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반기 콘서트 예고 소식도 이미 나갔는데 일정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이슈연예에서 전했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대구, 부산, 대전 그리고 마지막 광주까지 5개 지역에서 공연을 펼친다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저희 독자분들 중에 작년에 공연이 있었던 지역이 빠지기도 해서 혹시 추가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 도시가 서울이 될 텐데 10월 27일부터 28, 29, 3일 그리고 다시 11월 3, 4, 5 이렇게 무려 6일간의 공연을 예고를 했습니다. 캐스포돔에서 공연이 치러지게 될 거고요. 15,000명이 최대 수용 인원이니까 최대 9만 명 정도의 관객을 서울에서만 우선 임영웅 씨가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인데 작년에 서울 콘서트가 티켓 예매 직후에 83만 명이 동시에 접속했던 대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치열한 예매 경쟁이 예상된다는 소식을 다뤘습니다. 같은 언론에서 좀 다른 느낌으로 다뤘는데요.
국민일보의 제목은 이런 거였습니다. 가을밤 가득 채월 음원 강자들, 임영웅 씨와 아이유 씨의 공연 소식을 전했는데 여름에는 신나는 곡들이 인기를 얻게 마련이죠. 물론 발라드나 잔잔한 노래도 좋습니다만 임영웅 씨의 모래알갱이처럼요. 여름에는 이제 신나는 곡들이 많이 선보이게 되니까 작년에 임영웅 씨는 무지개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요. 올 가을에 여러 아티스트의 공연 소식이 있는데 국민일보는 가을밤을 가득 채울 음원 강자라고 하면서 임영웅 씨의 공연 소식을 제목으로 전했고요. GQ라고 하는 남성 잡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효자 되고 싶은 사람 임영웅 10월부터 전국 투어 공연 시작. 그러니까 티켓팅을 하면 효자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목을 썼죠. 근데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난세 영웅의 등장에 전국이 들썩일 예정이다. 이런 첫 문장을 시작하는데요. 임영웅 씨를 난세 영웅이라고 얘기했고 전국을 들썩이게 할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표만 구한다면 효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효자뿐만 아니라 좋은 남친, 여친, 좋은 친구, 좋은 동료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긴 하죠.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고요. K-팝의 성지인 캐스포돔에서 공연을 펼치게 되는데 여기가 K-팝의 성지라고 설명을 했고 9월 14일 오후 8시 다음 주입니다. 티켓 예매가 열리니 달력에 적어두자. 이 잡지니까 다루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서 예약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도 대구 콘서트, 부산 콘서트,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대전 콘서트 그리고 광주 콘서트까지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두 문장이 재밌었어요. 과연 예매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의문을 표하면서 이걸 핑계로 컴퓨터를 최신 사양으로 바꿔야겠다. 일간지 또 주간지 잡지마다 기사를 쓰는 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잡지여서 아마 이런 제목으로 제목을 뽑고 그 다음에 그걸 핑계로 컴퓨터를 최신 사양으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썼는데 저도 휴대전화를 바꿀까 생각을 했다가 임영웅 씨 티켓팅 일정이 나오면 해야겠다 그래서 꾹 참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꾸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새 휴대전화가 익숙하지 않아서 티켓팅에 또 마지막 순간에 실패할까봐 우선 서울 티켓팅은 이전에 저를 고향 콘서트를 보내줬던 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가요공감이라는 칼럼을 통해서도 다루게 된 임영웅 씨 뮤직뱅크 0점 소식입니다. 우선은 내용을 전해드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뮤직뱅크의 점수 환산 방식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KBS 2텔레비전의 음악 프로그램이죠. 뮤직뱅크에서 임영웅 씨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로 5월 13일자에 다른 점수는 압도적으로 임영웅 씨가 앞섬에도 불구하고 방송 점수가 0점을 기록하면서 2위를 차지했던 기록이 있었죠. 방송 점수 면에서 압도적이었던 르세라핌이 1위를 차지하면서 이 상황을 팬들과 다른 시청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 당시에 뮤직뱅크 점수 환산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뮤직뱅크의 점수 환산 방식이 디지털 음원 60%, 방송 횟수 20%, 시청자 선호도 10%, 음반 5%, 소셜미디어 5%의 합산 방식이었는데 온라인 음원 점수가 60%니까 임영웅 씨가 그 당시에 뭘로 봐서나 초동 물량이 100만 장을 넘었던 솔로 가수인데요. 2위로 밀려나는 사태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제작진들은 KBS TV, 라디오, 디지털 콘텐츠에 임영웅님의 신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방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0점 처리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 라디오 방송에도 임영웅 씨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방송됐었는데 그게 0점으로 처리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일일이 찾아보니까 쿨 FM 설레는 밤 이윤정입니다. 해피 FM 임백천의 백뮤직, 김혜영과 함께 전파를 탔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제작진이 다시 뭐라고 했냐면 방송 점수 중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라디오 부문에 KBS 쿨 FM 7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집계하고 있고 그 7개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집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후에 고발장 형식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가 되기도 하고요. 이후로 이제 고발이 돼서 수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가 된 것, 이와 관련해서 KBS는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뮤직뱅크의 점수 환산 방식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논란이 종결됐다라고 보도한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언론에서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팬들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신가요계 천병 임영웅, 음방 닿지 않는 지평선, 가요공감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TV데일리의 이기은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방심위 측의 기준에 따라서 뮤직뱅크 점수 합산이 애초에 내정된 부분이 있었고 조작도 아니다 이렇게 판명을 했지만 이 잣대에 불만을 가진 팬들의 입장에서는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의 점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임영웅 씨와 같은 아이돌이 아닌 가수에게는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기은 기자는 임영웅 같은 새로운 대형 트로트 스타 앞에서는 무척 편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전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팬들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돌 음악을 듣지 않은 다른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 음악 방송에서 뭐가 1위를 했는지 어떤 곡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심지어 1위를 했다. 지상파 프로그램에서 음악 프로그램에 1위를 했는데 그 곡의 가사는 고사하고 못 들어본 노래인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괴리가 시청자와 함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잣대에 불만을 가진 건 팬분들뿐만 아니라 공평성과 공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시청자 소외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임영웅 씨와 같은 아이돌 노래를 부르지 않는 스타들에게는 굉장히 편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양한 지상파 프로그램의 엔딩에 아이돌들의 신곡 뮤비가 깔리게 되는데 팬들은 유독 대형 기획사 소속의 대세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나 노래가 지상파나 라디오를 장악하는 것이 특정 장르의 가수, 그쵸, 싱어송라이터, 뮤지션들의 성공에 제약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방송사에서는 아이돌 소속사와 커넥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아이돌들이 출연을 하면 일정 부분 그 시청률이 담보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방송사에서도 지금 대형 기획사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이돌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K-팝 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음악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음악 방송을 들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볼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즐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음악 방송의 그 점수 환산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기준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 혹시 대형 기획사의 눈치를 보는 방송사의 입장이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걸핏하면 임영웅 씨 얘기를 하면서 그 에피소드로 시청률을 올리면서도 정작 음악 방송에서는 임영웅 씨의 영향력이나 실제로 음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음반 집계나 소셜미디어의 지수 같은 것이 전혀 집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반영이 덜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뮤직뱅크의 집계 방식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비단 임영웅 씨 0점 사태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키고 싶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어떤 영향이 있냐면요. 이제 저도 방송할 때 방심위의 문제제기가 이제 시청자든 아니면 그 방송의 당사자는 문제제기가 있으면 방심위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없음 결론이 나기도 하고요. 의견 제시, 권고, 그리고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 수정, 중지나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도 있고 과징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정 제재를 점수가 이제 높은 수위가 있는 제재를 받게 되면 방송사에서 제허가나 승인심사를 이제 방심위에서 내려주게 되는데 방송사 제어가나 승인심사에 방송평가에 감점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감점사항이 굉장히 많을 때 이 사안까지 더해져서 나중에 조건부로 승인을 내주게 된다거나 재승인이나 허가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심위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결정이 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